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도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지난 2006년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경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이 가장 심각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는 캘리포니아주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수 있다고 머큐리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과 오피오이드 남용 관리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는 모두 2,368만 4,377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숨진 주민은 1,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주민 1,000명당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는 619건에 달했고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주민은 총 3,935명이었습니다.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숨지는 사망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인 헤로인 등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내 헤로인 과다 복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355명에서 2014년 6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헤로인 관련 응급실을 찾은 주민도 2011년 1,563명에서 2014년 2,449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이처럼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이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구입이 길거리 마약 구입보다 더 쉽고 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마약 중독이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문제는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골마 터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코 한인 사회가 약물 중독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개솔린세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솔린세는 갤런당 12센트 인상되고 디젤유 역시 갤런당 20센트가 오릅니다. 차량 등록과 갱신비도 인상되는데 차량 가치에 따라 $5,000 이하는 최소 $25, $60,000 이상은 최대 $175까지 오르게 됩니다. 인상된 개솔린세는 도로 포장과 교량 500개, 교차로 7,700여 개 보수 등 주 전역의 교통망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솔린세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기 차량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매년 $100씩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곳 남가주는 아직 푹푹 찌는 여름 날씨지만 미네소타에는 예년에 비해서 일찍 폭설이 내리면서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미네소타주 북부 지방엔 오늘 밤까지 0.5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주 교통국은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주 전역 주요 고속도로는 눈으로 뒤덮여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폭설과 함께 수퍼리어호 주변 도시들은 높은 파도로 인해 홍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근 위스콘신주도 11인치의 적설량이 예보되면서 겨울 폭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열린 제16차 세계 한상대회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한상의 다양한 모국 기업 방안을 확인하면서 폐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해외 동포 기업인들이 모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창원 현장에 나가 있는 남원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부터 열린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30개국 70개 한상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많은 한국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서 자리를 잡는 것이 한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그 지역에 한국인들이 크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면 자신이 소질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진출하기가 기회가 조금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상 인턴십은 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고 또 세계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저에게 준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한상대회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견고해진 한상 네트워크가 제품 수출을 넘어 인재 수출의 장으로 모국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상들은 국내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청년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모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고히 했습니다. 한상대회의 꽃은 해외 청년 인턴십이라고 봅니다. 저희 미주 한인상공회에서 청년 앞에는 해외 인턴십을 위해 미 주류기업과 미 한인기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미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엔 청년 고 투게더 프로그램은 인턴 면접에 이어 토크 콘서트와 특강,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용기와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시간이 마련됐고, 재미사업과 플렉스피트그룹 조병태 회장이 글로벌 CEO 특강의 연사로 나서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청년합회는 미주 한인상공인대회, 해보발행 등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미주 해외바이어 14개사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치로 세계 한상대회가 열린 경남 창원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한미연합회 KAC에서 올여름 인턴십을 마친 대학생들이 LA 한인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화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주제로 한 이 다큐멘터리는 한인 노숙자 실태와 커뮤니티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미연합회 대학생 인턴들은 8주간의 짧은 여름방학 동안 직접 쉼터와 찜질방, 노숙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 등을 방문해 한인 노숙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미연합회 인턴십에 참여한 포모나대학교 3학년 오드리 장량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인타운에 살았는데 길거리에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이 이슈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한인 노숙자 쉼터와 노숙자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대학생 리서치 펀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할로윈 대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각종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 방지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LAPD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마약이 든 사탕이나 초콜릿 등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트릭 올 트릿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부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거미베어 젤리나 라이스 크리스피 등 어린이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탕류에 마약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받은 사탕 포장지가 풀어진 흔적은 없는지, 특유의 냄새는 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트릭 올 트릿을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을 현혹해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길을 건널 때 차량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항상 어른이 동행해야 합니다. 낯선 이들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며 사람들의 경계가 풀어진 틈을 타 할로윈 복장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의 강절도 발생 우려도 높은 만큼 문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골프 황제의 타이거 우즈가 DUI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즈는 오늘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열린 법정신문에서 난폭 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전환 프로그램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환 프로그램에 따라 우주는 보호관찰 1년형에 $25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우주는 DUI 스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2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도 이행해야 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 5월 자신의 머세디스 벤츠를 탄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에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케네디 암살범이 범행 전 옛 소련의 정보기관 KGB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으로 나돌던 소련 배후설이 단순 의혹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기밀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기밀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